네, 반갑습니다. 저는 태국혁명 국민농업부 사무총장 민종호입니다. 네,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네. 요새 계속 토요일마다 비가 오는데 농사를 하신 분들은 아주 기쁘죠. 상당히 반갑고, 그런데 이제 요새 기온이 밤에는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 냉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스캇 인간과 자유의 유튜브 영상의 이 음성 그 내용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음 주서부터 있을 주요 집회 및 행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월 13일 날 화요일날입니다. 오전 10시에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43번지에서 이 연재근 호국영어 추모식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국군에 항상 참여해 주시는 연재근 이사장님의 그 말씀이 있어서 그날 이 스타렉스를 하나 렌탈해서 제가 이 스타렉스 운전을 해서 연재근 회장님을 모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따가 신청을 해주시면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주 금요일 날 5월 16일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 제64주년 기념식 및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유경수 여사님에 대한 참배를 당일 11시에 시작합니다. 장소는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묘역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레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흉상인 데서 하지 왜 현충원에서 하느냐.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그렇지만 이렇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6년, 2017년 그리고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의 이 구렁텅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적화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그 여러가지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 하나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 정신에 대한 정체성을 널리 보급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적 세력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이 국가반란 내란 세력을 칭송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세력, 바로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계승 발전을 해야 할 단체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결국 국민을 기만한 그런 세력들이 겉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을 모신다고 하면서 뒤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정체성, 즉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과 의견에 동의를 하시든 안 하든 저희들은 그날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만에 하나 2016년,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단체들이 바로 그 깃발을 들고 우리 태극기 세력 전면에 서서 나를 따르라,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본의 이 자유대한민국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우리가 목숨을 바쳐 지키겠다. 함께하자. 그러면은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의힘의 이적행위, 국가반란, 탄핵, 내란 범들이 다 모인 그 정당을 칭송하고 옹호하고 지지하고, 아니죠.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정신 계승 발전하는 단체는 태산과 같이 아주 무게 있게 국민의힘은 지금 당신들은 바적행위로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함께하면요, 나라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종북 좌익 세력들, 특히 이들의 정체는 거의 다 남로당 세력의 자손들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자유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부정한 세력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당시 많은 애국자들과 국민들을 죽인 빨갱이들, 그 빨치산의 그 후손들이 지금 현재 종북 좌익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이들이 국민의힘, 이들이 대한민국 주요 곳곳에 포진해서 이 나라를 망쳐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갈 그러한 정신, 그걸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도 들어가 있고, 바로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계승 발전한다는 바로 그 단체도 들어가 있고, 더구나 김현장이라는 미문화한 사건의 주범들이 바로 이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정체성과 정신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국보를 앵벌이한다, 국보를 모함하고 음해하고, 정말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금치 못합니다. 만에 하나 이 땅에 법이 없다면,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좋다, 미국의 총기 소유하는 그 전통과 문화가 너무나도 부럽다, 저는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5월 16일 다음 날 5월 18일이죠. 그 5.18 그날 저희 국보는 마을동 묘지 앞에서 규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이건 도저히 아니다. 어떻게 5.18을 헌법에 수록시키고 5.18 유공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마어마한 국가 세금,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전부 다 많은 돈들이 5.18 세력한테 지급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더구나 국가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애무고시, 기술고시 등등 많은 국가에서 치러지는 그 많은 시험에 그 유공자가 배점을 어마어마하게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치밀하게 이 전력을 통해서 많은 공무원과 검찰 등 경찰 등 그 많은 자들을 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데 전이대로 만들었습니다.
5월 18일날 그 마을동묘지 앞에 가서 외칠 것입니다. 5.18 폐지하란 말이야. 대한민국을 적화시킨 이적 세력들 물러가라 외칠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월 20일날 화요일날입니다. 대구 달성에 박근혜 대통령 사절을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일정은 합의를 받고요. 일정은 제가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다음 주 화요일날 가기로 했는데 워낙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 주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날 화요일 여기서 9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실 분들은 우리 장혜수 국장님이나 우리 국회의원 임원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구를 왜 가냐? 갑자기 말이야 뜬금없이 왜 가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7년 10월 16일인가요? 당시 대통령께서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재판을 거부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30년 40년 산다 하더라도 난 괜찮다. 자유대한민국이 파손 동안은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 이후서부터 박근혜 대통령께서 촉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촉기가 하나도 안 보여요. 저는 많은 것을 판단했지만 차마 말씀드리기가 뭐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을 출판할 때 제가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서울에 안 계시고 왜 경기도에 안 계시고 왜 대구로 가시느냐, 왜 지지자들과 경기도에서 대구로 사절을 옮기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김세희 기자, 당시 유영아 변호사, 당시 가용식 변호사,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과 지지자가 붙어있으면 안 되죠. 괜히 격리시키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감금 상태에 있습니다. 서신도 전화도 면담도 모두 다 이용화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대통령께서 너무 불쌍하십니다. 저들은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같이 교류하거나 같이 만나거나 서로 공감대를 이루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왜? 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격리시켜야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저의 말씀에 동의하시면은 태극기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가서 박근혜 대통령 힘내십시오. 그러나 대통령께서 대구 달성에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북한 고령방지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떨쳐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 물러가라! 어떻게
명을 통제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 전 유영하 변호사가 편지를 들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정당으로 뭉쳐라. 유영하 변호사가 진정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편지를 소중하게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유영하 변호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에 유영하 변호사의 그 심리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정말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이라면 대통령께서 서울구치소에 계실 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통령의 근황을 발표를 했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현재 식사를 잘하시고 건강하시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들에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대통령께서는 어떤 책을 읽으셨고 어떻게 보내셨다. 식사는 어떤 걸 하시고 등등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많은 내용들을 발표를 했어야 됩니다. 네, 뭐라고요? 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졸라 올라오세요. 아니 윤석열 좀비들 말이야. 아니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아니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말입니다. 키가 차야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입니다.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어요. 아직도 윤석열을 외치고 있어요. 윤석열은 이적세력입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구구절절 드리기 전에 보세요.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바로 대한민국의 대선과 개헌의 전국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대선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전체 분위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발표한 개헌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문에서 하나 다루지 않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장 주호회의가 발표한 내용 중에 국민의힘이 5대 개헌 방향을 발표한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개헌의 연성화. 즉, 그 연성화는 앞으로 개헌을 국민투표로 하지 않고 법률로 하겠다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 법률은 저들이 만들어놓은 개헌 절차법입니다. 그러면 국본의 사무총장은 그거 어떻게 하나? 2023년도 저들이 개헌 공청회를 6번 했습니다. 제가 6번 중에 2번을 참석했습니다. 우리 이명박 부회장님도 대전에 가서 참석하셨고, 저들의 계획이 북한 고려연방제입니다. 내각제요? 그거는 브릿지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대립들입니다. 예, 저희들이 국본 회원을 앞으로 더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은 이 강력한 자유대한민국 세력을 만들자.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과 만나봤지만 그 많은 단체들이
윤석열 만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게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과 요소는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국방 회원을 모집하기로 결정을 하고 다 신청서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너도 다 만들었고요.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오늘 그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네, 국내 정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보수정당 국민의힘이 5월 10일 즉 오늘 새벽이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군을 입당시켜 당의 대선 후보로 재선 출마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8, 9일 진행한 당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사전에 한동훈으로 결정하고 경선을 진행하였지만 예기치 않은 변수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결정됨으로써 사전에 준비한 플랜 B 한덕수로 바꾼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출마한다는 말이 4월 25일경부터 나왔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경우야 어떠하든 간에 국민의힘 당원과 당규에 따라 대통령 경선룰에 의하여 경선으로 대통령 후보를 정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한동훈이가 되지 않았다고 플랜 B 당의 인사 한덕수로 교체한다는 것은 상식과 원칙, 당원을 무시한 것이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비대위 이결 등으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당원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것은 주관적인 주장이고 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도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전화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경선은 왜 했는가? 여론조사는 조작이 99.9%, 권성동, 김무성 등이 김문수에게 단일화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서 단식한다고 하는데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상식과 경우, 법을 무시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소추와 2017년 3월 10일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주도한 국민의힘, 이들은 보수 우파의 탈을 쓴 이적 세력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이며 결국 이재명의 대선 가도에 이 양탄자를 깔아주고 그리고 이들은 이재명의 기품조 역할을 현재 하고 있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 이물리 행진곡을 잘 아시죠? 이 대한민국이 심각하다는 그 증거가 여러 증거 중에 이 증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적 세력이고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고 국민의힘은 국가반란 세력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를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있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통속이고 한패입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문재인과 한동훈과 이재명 모두 한통속 같은 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보수우파라고 앞으로 또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힘을 위한 행적을 부르는 자들은 자유대한민국 적화 세력입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힘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대한민국 적화선동 공작용으로 만든 5.18 영화 님을 위한 교양시의 주제곡이며 님은 김일성을 가리킨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5.18 헌법 수록을 추진하는 그 자들이 자유대한민국 파괴 세력입니다. 심각하죠. 뭐 시간 관계상 뭐 다 말씀드리는 그렇고, 아무튼 북한 김일성을 찬양하는 영화 님을 위한 교양시의 주제곡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다. 이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목이 지금 제목이 먼저 제목이 뭐였냐면 산자여 따르라입니다. 산자여 따르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조국이고 삶의 터전이다. 모든 제도권 종북 친중 세력이 점령했고 현재 국민만 남았다.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우리 한국인들이 살 수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과 자유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함께 싸워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자. 적화 위기에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자유대한민국 세력 건설과 박근혜 대통령 복귀, 청와대 재건뿐이다. 북한 살인 독재 고려연방제 목적의 대선, 개헌의 대문을 활짝 연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국민의힘과 이재명 더불어 종북 친중 좌익 공산 세력의 자유대한민국 점령 내란 시립트다. 즉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 점령 적화 내란 종북 좌익 세력의 시립트다입니다. 시립트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청와대 공문화, 두 번째 병장 월급 200만원, 세 번째 부정선거, 네 번째 5.18 헌법 수록, 다섯 번째 대한민국의 권력체계 바꾸고자 하는 개헌, 일곱 번째 제주 세상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이게도 아닙니다. 가장 큰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러시아를, 그렇게 러시아에서 대한민국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제품, 보일러 등등 많은 대한민국 제품들이 시장 1위였습니다. 독보적인 돈이 있었고, 러시아는 대한민국에 로켓뿐만 아니라 미사일 등등 탱크 등 많은 기술을 우리한테 전수해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최고로 존경하고 바로 총리에서 대통령 되자마자 박정희 대통령 책을 다 가져와라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해서 오늘날 러시아 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가 북한과 혈맹이 됐고 북한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대한민국은 낙동강에 오래됐고 그리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가 러시아의 적국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다가
무기도 공급하고 현금도 주고 그 다음에 국제회사상에서 러시아를 공격하고 어떻게 외교 무대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한국가를 갖다가 짓밟을 수 있었습니까? 결국 러시아는 할 수 없이 북한과 손을 잡는 겁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결국 우리는 이제 러시아와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장은 중국이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모든 과실은 북한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차마 전승절 퍼레이드 때 제가 유튜브를 봤었습니다. 북한군 그 주의부가 대여선비 딱 서 있는데 러시아 푸틴이 와서 바로 그 주의부 대장한테 안는 겁니다. 안아주는 거. 북한군이 470명 죽었고 약 4,700명이 부상당하고 아니 러시아를 대신해서 북한이 죽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 이제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혈맹국 미국과 더욱더 돈독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를 지키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신념과 각오를 전 세계에다가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의지와 각오를 보여주지 않고 누워서 감 떨어지라고 입만 벌리고 있는 현재 자유대한민국의 많은 세력들, 이거는 아닙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나왔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